내 이름은 이성준. 아내 서희와 함께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네 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우리 가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편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로 북적이는 우리 가게는 분식뿐만 아니라 한식도 함께 내놓고 있어요. 특히 아내가 만드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성준 씨, 오늘도 배달 많지? 단골 손님인 박 사장이 들어오며 물었어요. 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배달 주문이 더 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역할 분담이 확실했어요. 서희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저는 홀 서빙과 배달을 담당했죠. 15년 전 결혼과 동시에 시작한 작은 가게였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희의 요리 솜씨와 내 성실함이 만나 이룬 성과였죠. 여보, 이 김치찌개 동진동 310번지로 배달해 주세요. 서희가 포장된 음식을 건네주었어요.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바이크를 타고 동네를 누비며 배달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치지만 따뜻한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견딜만 했어요. 서희와 함께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했고 둘이 힘을 합쳐 이 가게를 일궈냈죠. 자녀는 없지만 우리에겐 이 가게가 우리의 아이나 다름없었어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 앞에서 옆집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성준 씨, 늘 부지런하시네요. 부부가 함께 가게 운영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동네의 모범 부부라고 불렀어요.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런 시선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서희는 여전히 바쁘게 주방을 오가고 있었어요. 18시간 넘게 함께 일하면서도 서로에게 지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더 많이 몰려왔고 우리는 정신없이 일했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 문을 닫은 후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오늘 매출 괜찮네요. 이러다 가게 확장도 가능하겠어요. 서희의 웃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룬 작은 성공이 더없이 값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행복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서희가 문득 물었어요. 여보, 우리 가게 점심 배달 좀 늘려볼까 해요. 동네에 새로 생긴 병원에도 홍보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 내일 한번 가봐야겠다. 그때는 그저 사업 확장을 위한 평범한 대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제안이 우리 부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동네의 모범 부부로 알려진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렇게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은 곧 틈이 되고 틈은 곧 깊은 상처가 될 테니까요.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미소종합병원은 규모가 꽤 큰 병원이었습니다. 6층짜리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병원은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죠. 서희의 제안대로 병원에 우리 가게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얼마 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외모에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원장 이면석입니다. 어떤 용건이신가요? 저희는 근처에서 성준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점심 도시락이나 식사 배달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이면석 원장은 관심을 보이며 제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마침 직원들 식사 문제로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한번 맛을 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내일 점심때 직원분들 수에 맞춰 샘플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서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병원 직원들 수에 맞춰 10개의 도시락을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을 자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여보,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평소처럼만 해도 돼. 내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병원은 큰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죠. 서희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죠.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시락을 배달했을 때 이면석 원장은 직접 나와서 맞이해 주었어요. 와,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직원들과 함께 맛보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매일 점심 도시락을 주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서희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여보, 잘 됐네요. 고정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게, 내 요리 솜씨 덕분이야. 우리는 그렇게 미소종합병원에 매일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개였던 주문량이 점차 늘어나 20개까지 증가했어요. 사업은 잘 풀리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을 때 이면석 원장이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이 사장님, 매번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특히 김 사장님의 요리는 정말 일품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내가 들으면 좋아하겠네요. 혹시 김 사장님께서 특별 요청이 있을 때 직접 요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특별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순간 망설였지만 비즈니스를 위해 수락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희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상과 달리 서희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좋은 기회네요. 병원 원장님의 중요한 손님이라면 더 신경 써서 요리해드려야겠어요. 서희의 적극성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서희가 갑자기 낯선 곳에서 요리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점이 의아했어요. 하지만 사업을 위한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서희는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손님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가서 직접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나절이었던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서희는 종종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원장님의 특별 손님이 많아서라는 이유를 대며 웃어넘겼죠.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나도 모르게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서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에 관심이 없던 아내가 갑자기 화장품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도 항상 단정했지만 이제는 마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스타일리시해졌습니다. 여보, 요즘 옷도 많이 사고 화장도 신경 쓰네. 어느 날 아침 서희가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요. 우리 가게도 점점 커지고 있으니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희가 변한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어요.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던 아내가 이제는 활기차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항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이죠. 어느 날 저녁
서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운동 좀 다녀올게요. 요즘 너무 앉아서만 일하니까 몸이 뻐근해서요. 운동? 갑자기? 네, 건강도 챙기고 체력도 키워야 오래 가게를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주방에서 오래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운동이 어느새 거의 매일로 늘어났고 서희는 항상 저녁 8시쯤 나가서 10시나 11시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운동 다녀오신 거예요?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온 서희에게 물었어요. 네, 오늘은 요가 수업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미안해요. 서희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운동을 하고 왔다면 땀 냄새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깔끔하고 향기로웠어요. 의심이 커져갔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희가 또 운동 간다고 하자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멀리서 서희를 미행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운동센터가 있는 방향이 아닌 병원 쪽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서희의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들어가는 서희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병원은 이미 진료 시간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청소 관계자나 경비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 건물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서희가 나왔어요. 이면석 원장이 서희를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스킨십은 보이지 않았지만 친밀해 보이는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서희가 돌아오면 바로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서희가 조용히 침실로 들어왔어요. 운동 어땠어? 불을 켜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서희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깼어요? 오늘은 수영까지 했더니 좀 피곤하네요. 그래. 근데 왜 수영장 가는 길에 병원에 들렀어? 임 원장님하고 무슨 얘기 그렇게 오래 했어?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그게 병원에서 내일 특별 점심이 있다고 해서 메뉴 상담하러 잠깐 들른 거예요. 밤 시간에? 그것도 병원 뒷문으로? 앞문은 잠겨서 그랬어요. 주방 쪽으로 들어가야 해서.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서희의 눈빛에서 거짓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섣불리 의심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지만 사이에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어젯밤 대화는 없었던 일처럼 행동했지만 어색함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도시락 배달은 제가 직접 갈게요. 특별 메뉴 설명도 해야 하고. 그래, 내가 갈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가는 게 낫겠어요. 원장님이 메뉴에 대해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서희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더욱 의심이 커졌어요. 이전에는 배달은 항상 제가 담당했는데 갑자기 서희가 직접 가겠다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투고 싶지 않아 동의했어요. 그날 오후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서희와 이면석 원장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서희가 배달하고 돌아온 지 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처에 물었어요. 혹시 이면석 원장님 계신가요? 네, 지금 진료 중이신데요. 예약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성준내 식당 사장입니다. 아,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이면석 원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간호사가 와서 원장님이 지금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의아했지만 더 의심스러운 점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서희가 평소처럼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서희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는 또 운동 간다며 나갔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 마침 청소업체 직원들이 일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중 한 명이 박 사장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 박 사장은 지역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아, 성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박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혹시 병원 안에 아직 사람들 있나요? 네, 원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주로 늦게까지 일하시나 봐요. 혹시 우리 아내 못 보셨어요? 서희요. 박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게 뭔가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요즘 아내가 이상해서요. 박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김 사장님이 종종 늦게 병원에 오시는 걸 봤어요. 원장실로 들어가시는데 더 이상은 말하기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의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 본 것은 아니었기에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내일 7시쯤 오세요. 제가 청소하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원장실 옆 창고에서 기다리면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 서희를 기다렸습니다. 깊은 밤 서희가 돌아왔을 때 평소처럼 잠든 척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희는 또 운동 간다며 나갔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약속대로 박 사장과 만나 청소업체 직원인 척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원장실 옆 창고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원장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참았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원장실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이면석 원장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희가 원장의 입에 음식을 직접 먹여주는 모습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현석 씨가 좋아하는 맛으로. 서희 씨가 해주는 음식은 뭐든 특별해요.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정말요? 근데 가끔은 불안해요. 우리 관계가 언젠가는. 걱정 마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내가 약속하잖아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15년 함께한 아내가 내 곁에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 이런 배신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분명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이미 깊은 관계임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박 사장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멈추게 하려 했지만 곧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영상도 찍을게요. 박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실에서는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서희가 원장의 목을 감싸 안고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두 박 사장의 휴대폰에 담겼어요.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충분한 것 같아요. 이제 나가시죠.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박 사장은 제 옆에 앉아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증거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아니었으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데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서희와 15년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연애 시절, 결혼식, 그리고 함께 가게를 시작하며 꿈꿨던 미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지만 아직 서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1시쯤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가 돌아온 거죠. 조용히 침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 서희를 침대에 누운 채로 지켜봤어요. 늦게 들어왔네. 갑자기 목소리를 내자 서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 깨어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 수업이 있어서 조금 더 늦었어요. 그래, 어떤 수업이었어? 요가, 심화 과정이요. 원장님이랑 한 요가 수업인가 보네.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둬, 서희야. 다 봤어. 오늘 원장실에서 내가 원장 무릎에 앉아서 밥 먹여주는 것까지. 서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실은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랜 날 속인 거야? 두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음식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는데 점점 그래서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고 매일 밤 운동 간다고 한 거였어? 서희는 고개를 떨구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당분간 난 친구 집에서 지낼 거야. 내가 짐을 정리할 시간을 줄게.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줘. 성준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15년이 내게는 그렇게 가벼웠어? 우리가 함께 꿈꿨던 것들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였어?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서희는 계속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대학 동창인 친구의 집으로 향했어요. 성준아, 정말 큰일이다. 들어와.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술을 마시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둘 다 이대로 놔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술에 취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복수였습니다. 단순히 이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상처를 준 두 사람에게 같은 아픔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법적인 조치부터 준비했어요. 지인을 통해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즉시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유리한 고지에 있으십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가게에 대한 권리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이면석 원장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특히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동시에 병원 원장과 서희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병원으로 배달하던 도시락 사업은 즉시 중단했고 동네에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성준 씨,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미 결정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 사장의 도움으로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우선 가게 배달 상자를 특별 제작하기로 했어요. 평소 사용하던 배달 상자와 비슷하지만 안쪽에 서희와 이면석 원장의 불륜 현장 사진을 붙이는 방식이었죠. 외부에서는 평범한 도시락 상자처럼 보이지만 열어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구조였습니다. 이 상자들 일주일 안에 만들 수 있을까요? 인쇄업체 사장에게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사진이 개인적인 용도니까 걱정 마세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다음으로 병원 주변 주민들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도시락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성준내 식당 창립 기념 특별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병원 앞에서 무료 도시락을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물론 그 도시락 상자 안에는 충격적인 증거 사진이 들어있을 예정이었죠. 이 전단지를 병원 주변에 모두 뿌려주세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시했어요. 특히 병원 직원들과 환자분들께 많이 알려주세요. 같은 시간 서희에게서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통보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서희의 마지막 문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남은 것은 복수뿐이었어요. 이벤트 전날 마지막 점검을 위해 친구와 함께 모든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받은 상처, 배신감을 그들도 느껴봐야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았어. 내 선택을 존중해. 그래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지? 응, 변호사와 모든 것을 상의했어.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공개니까 문제 없대. 이벤트 당일 아침 일찍부터 병원 앞에 작은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성준내 식당 특별 이벤트 마이너스 무료 도시락 나눔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무료 도시락 나눠준다며? 한 환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가게 창립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가져가세요. 도시락은 순식간에 없어졌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에 기뻐하는 표정이었지만 곧 도시락 상자 안쪽에 붙어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저기 찍힌 사람, 임 원장 아니야? 옆에 여자는 김 사장 아내 아닌가?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제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벤트 시작 2시간 만에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환자들까지 모두 이면석 원장과 서희의 불륜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병원 로비에는 분노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나오라고 해. 한 환자가 소리쳤어요. 이런 사람한테 치료받을 수 없어. 병원 직원들은 당황해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알아본 동네 주민들은 성준내 식당의 김 사장이라고 소문을 퍼뜨렸고 사람들은 동정과 분노가 뒤섞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성준 씨,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네요. 한 단골 손님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원장 진료 안 받을 거예요. 이런 인간성으로 어떻게 환자를 대하겠어요. 다른 주민이 거들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병원에서는 긴급 공지를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오늘 진료를 모두 취소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고 병원은 순식간에 텅 비었어요. 그때 병원 정문으로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다름 아닌 이면석 원장의 아내였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병원으로 달려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원장 부인이래. 와, 이제 대박 났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얼마 후 병원 안에서 고함 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의 아내가 사태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수의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느꼈던 배신감과 상처를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날 오후 박 사장이 병원 상황을 전해주었어요. 원장 부인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원장실 물건 다 부수고 서희 씨를 찾아다니면서 머리카락 뽑아버리겠다고. 서희는요? 아침에 이벤트 소식 듣고 병원에 나타나지도 않았대요. 원장은 부인이랑 대판 싸우고 병원 문 닫았어요. 당분간 진료 중단한다고 공지 올라왔고요. 복수는 생각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병원은 사실상 문을 닫았고 이면석 원장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서희 역시 동네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성준 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현석 씨도 날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서희의 문자를 읽으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졌을 때는 어땠는지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 다음날 법원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다음날 법원에서 서희와 마주쳤어요. 단정하고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피곤하고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서희는 곧 고개를 떨구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김서희 씨 측에서도 별다른 이해 없이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네요. 서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15년 세월을 배신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뒤에서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준 씨, 정말 미안해요. 용서는 못 해주더라도 이해는 해주길 바라요. 나약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희와 나눌 말은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났고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이면석 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희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저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가게에 대한 권리도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서희는 가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면석 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승소했어요.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셨어요.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가게 이름을 성준식당으로 변경하고 인테리어도 새롭게 했어요. 분식과 한식을 함께 제공하던 메뉴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성준 씨,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단골 손님이 감탄했어요. 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바꿔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가게 매출은 사건 이후 오히려 증가했어요. 사람들의 동정심 때문인지 아니면 화제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님들은 더 많이 찾아왔고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 사장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를 제공해준 은인이었죠. 성준 씨, 가게가 더 잘 되는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다 박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그나저나 임 원장은 결국 병원 접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더군요. 아내와 이혼하고. 그래요? 뭐 자업자득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성준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가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나중엔 체인점도 생각하고 있고요. 박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배신당한 채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박 사장님, 제가 보답하고 싶은데 뭐 도와드릴 것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럼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앞으로 우리 가게에서는 평생 무료로 식사하세요. 그리고 박 사장님 청소업체에 우리 가게 청소 계약도 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계속 부탁하자 결국 수락했어요. 그분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서희가 없어도 충분히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말이에요. 성준 씨, 이제 체인점 낼 때도 됐지 않나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네, 곧 두 번째 가게를 열 계획입니다. 다른 동네로 확장할 거예요. 이용과 배신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더 큰 성공을 이룬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서희와의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도 점차 희미해져 갔어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박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성준 씨, 오늘 저녁 한잔 할까요? 그러죠.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는 가게 테이블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박 사장이 물었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이라. 글쎄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실은 항상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게 결국 남는 장사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인생은 정직이 남는 장사죠.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비록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배운 교훈은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가장 아름다운 새 출발이니까요.